부기와 작별을 구하세요. 건강한 다리와 관절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풍부한 8가지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타는 듯한 관절, 뻣뻣한 무릎, 그리고 부은 다리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교묘하게 당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콜라겐의 붕괴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지속적인 관절 통증, 부기, 그리고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진짜 원인인 콜라겐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에는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하며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콜라겐이 사라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99%의 노인들이 일부 과일이 단 12시간 만에 콜라겐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콜라겐은 신체에서 다시 생성될 수 있지만 오직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2시간 만에 활력을 회복하고 운동 능력을 되찾으며 다리와 관절의 부기를 줄여줄 수 있는 콜라겐이 풍부한 가장 강력한 8가지 과일을 소개합니다. 이 과일들은 가장 덜 효과적인 것부터 가장 효과적인 것까지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희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과일은 꾸준히 섭취할 경우 피부의 콜라겐 밀도를 24% 증가시키고 노년층의 무릎 불편함을 42%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추측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직 여러분과 같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검증된 연구 결과만을 다룹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합니다. 참여해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8번째 과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하지는 않지만 수리 과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키위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해 보이지만 이 작은 초록색 과일에는 우리 몸, 특히 관절과 다리에서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키위에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연골, 섬유, 인대, 그리고 힘줄은 모두 이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수치가 낮아지면 콜라겐 생성이 느려지고 그 결과 조직이 약해지고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중간 크기의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70mg이 넘는 비타민C는 프롤린과 라이신 아미노산을 콜라겐 구조로 전환시키는 요소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에서 실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키위 2개를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의 뻣뻣함이 줄고 움직임이 개선되었으며 일주일 만에 혈장 내 비타민C 수치가 3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키위에는 항산화제와 함께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를 돕고 소화를 개선해줍니다. 이는 신체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더 많이 공급되고 손상된 조직으로의 운반이 더 빨라지며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위는 아침에 신선한 상태로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영양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좋습니다. 껍질에는 대부분의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키위는 통째로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에 썰어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키위는 무릎 통증, 느린 관절 회복, 또는 걷기 후에 심해지는 부종을 겪는 노년층에게 내부에서부터 콜라겐 재생을 시작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7번째입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육즙이 풍부하고 달콤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이것은 열대지방의 에너지 폭탄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특이한 효소로 다리와 관절 건강에 특히 유익하게 만듭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 분해를 돕는 것 외에도 무릎, 발목, 엉덩이 주변의 부종에 작용하는 천연 항염증 물질입니다. 염증이 심할 때는 신체의 콜라겐 생성 능력이 떨어지고 부종이 관절에 부담을 주어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파인애플은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신체의 치유 능력을 돕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30일 동안 매일 브로멜라인을 섭취한 결과 관절 통증과 부종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클리니컬 류마토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독일 연구에서 브로멜라인을 컵당 75mg 이상 보충했을 때 NC-씨앗이 함유된 일반적인 진통제만큼 무릎 기능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부정적인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또한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돕는 미량 원소인 망간도 들어있습니다. 파인애플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점을 얻으려면 잘 익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해야 합니다. 설탕이 입혀져 있거나 시럽에 절여진 냉동 조각은 피하세요. 생으로 조각을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므로 관절 치유를 매우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뼈, 육수와 함께 먹기도 합니다. 파인애플은 염증을 줄이고 만약 서 있을 때 무릎이 붓거나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하다면 콜라겐이 치유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천연 콜라겐 재생과 관절 건강에 관해서라면 파파야는 가장 과소평가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를 위해 파파야를 먹지만 파파야에는 드문 효소인 파파인이 들어있어 콜라겐 생성을 위해 우리 몸에 필요한 긴 단백질 사슬을 더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소는 파파야에 들어있으며 파파야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라겐 수치가 감소하면 관절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하여 그로 인해 뻣뻣함, 부기, 마찰이 발생합니다. 파파야는 특히 힘줄과 인대와 같은 결합 조직에서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파파야는 이러한 과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파야를 2주간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적인 무릎 뻣뻣함을 겪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치유식품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파파야 과육과 씨앗에 함유된 파파인,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는 항염증 작용과 콜라겐 생성을 돕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효과의 원인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잘 익은 파파야를 섭취해야 합니다. 과육이 부드러울 때 효소가 완전히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됩니다. 파파야에 라임을 약간 곁들여 비타민C를 더하거나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항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스무디에 소량의 씨앗을 한 번에 몇 개씩 첨가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효소가 적게 들어있으므로 익지 않은 초록색 파파야는 익혀서 먹지 않는 한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은 파파야를 아침에 먹거나 산책 후에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이 가장 필요한 부위에서 그 생산을 증가시키며 다리의 유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아바입니다. 구아바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과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구아바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구아바는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무려 4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과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구아바 한 개에는 200mg이 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2배가 넘습니다. 구아바는 신체의 회복 시스템에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에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구아바에는 또한 라이코펜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라겐 섬유가 너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구아바는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콜라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이 6주 동안 매일 구아바를 섭취했을 때 관절의 염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피부 탄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량의 항산화제가 결합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신체가 재생할 수 있는 여유를 더 많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구아바는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내부 구조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간단한 방법입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지속적인 부기가 있거나 약간의 신체 활동 후에 다리가 뻣뻣해진다 해도 최적의 효과를 얻으려면 구아바를 생으로 신선하게 드세요. 구아바 껍질에는 추가적인 식이섬유와 항산화제가 들어있으니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아바는 파파야나 키위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에 넣어도 되고 사과처럼 썰어서 먹어도 됩니다. 설탕이 첨가된 구아바 주스는 항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단에 구아바를 포함하면 다리의 부기가 줄고 관절이 더 유연해지며 하루 동안 콜라겐을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관절의 부기를 줄이고 콜라겐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강력한 영양소와 화학 성분 조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특히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짙은 보라색 색소로 기존 콜라겐의 분해를 막고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노화된 관절에서 결합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들은 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무릎, 엉덩이 또는 발목을 감싸고 있는 콜라겐의 파괴를 가속화하여 추가적인 부기와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블랙베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뉴트리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랙베리를 매일 섭취하면 노인들의 관절염 및 연골 손상과 관련된 염증 지표가 25% 감소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블랙베리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은 특히 무릎과 팔꿈치 부위에서 노화된 조직의 콜라겐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랙베리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모세혈관의 건강을 개선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영양소가 관절에 더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다리 부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망간은 블랙베리에 함유된 또 다른 성분으로 연골과 인대를 지탱하는 콜라겐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랙베리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냉동되거나 설탕에 절인 것이 아니라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베리는 시금치와 치아씨드를 넣은 스무디에 추가하거나 간식으로 먹거나 플레인 요거트와 섞어 먹을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는 관절의 콜라겐 재생에 필요한 항산화제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섭취하면 밤새 쌓인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베리 한 알은 산책 후 부은 무릎과 아픈 발목을 완화해주는 쉽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의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관절과 다리의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진한 푸른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가 그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콜라겐 구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재생시켜줍니다. 연골, 힘줄, 인대의 미세 손상은 특히 무릎과 엉덩이에서 부기와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베리류는 우리 몸의 콜라겐을 회복하고 이러한 손상을 완화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영양 및 식이요법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단 14일 만에 관절의 움직임이 38% 증가하고 하체의 부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결합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무릎, 종아리, 발목의 콜라겐을 형성하는 영양소가 더 많이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인대학교에서 실시된 또 다른 임상실험에 따르면 베리류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C와 망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이 적어 혈당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노화된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야생 베리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 베리류의 항산화 능력은 재배종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이 베리류는 아침 간식으로 한 줌씩 먹거나 스무디나 오트밀에 첨가해 먹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첨가된 포장 제품이나 베리맛 요거트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관절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콜라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낮 동안 다리가 붓거나 뻣뻣함을 느낀다면 두 번째입니다. 딸기는 가장 인기 있고 맛있는 과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관절 치료와 다리의 콜라겐 재생에 있어서 가장 과소평가된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딸기는 엘라그산, 비타민C, 그리고 콜라겐 섬유의 분해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콜라겐화제는 관절이 붓기 시작할 때 활성화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들은 연골과 인대의 강도를 지탱해주는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딸기는 이러한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단순히 염증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2주 만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딸기를 섭취했을 때 염증 바이오마커가 37% 감소했고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딸기는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며 이는 결합 조직 내 콜라겐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용 콜라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발목을 지지하고 엉덩이의 충격을 흡수하며 무릎을 올바른 위치에 유지해주는 신체 구조를 의미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망간 역시 콜라겐을 강하고 탄력 있는 섬유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필수적인 보조인자입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는 신선하게 가능하다면 유기농으로 그리고 스무디에 넣을 때는 꼭지가 달린 채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침이나 적당한 운동 직후에 딸기를 먹는 것이 좋은데 이때 혈류가 개선되고 관절이 이미 회복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딸기 가공식품, 예를 들어 통조림 속 필링이나 잼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에는 종종 설탕이 들어있어 딸기의 항염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부기와 뻣뻣함을 줄이고 관절에 콜라겐 생성을 위한 필수 신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는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붓거나 무릎이 뻣뻣할 때 가장 간단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암나, 즉 인도 구스베리입니다. 암나는 종종 인도 구스베리라고 불리며 다리와 관절의 부기를 줄이고 콜라겐을 재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이 과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초록색 베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연 비타민C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나에 함유된 비타민C는 강력한 식물성 폴리페놀과 결합되어 있어 감귤류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C보다 더 안정적이고 흡수도 잘 됩니다. 즉, 소량만 섭취해도 콜라겐 생성을 위한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몸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암나가 체내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고 섬유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며 염증 상태에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섬유화 세포는 피부, 힘줄, 관절에 존재하며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노화에 관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암나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은 무릎의 불편함과 부기가 42%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부 생검 결과로 콜라겐의 탄력성과 밀도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나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의 재건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또 다른 인도 연구에 따르면 암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근력과 다리의 움직임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과일에는 글리신산과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어 특히 산책이나 운동 후 관절 부위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나는 주스로 마시거나 분말 형태로 스무디나 물에 타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암나는 상당히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말이나 건조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레몬, 꿀과 섞은 암나 분말 한 작은 술을 섭취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암나를 차에 넣어 생으로 마시든 주스로 마시든 상관없습니다. 맛을 완화하고 싶다면 신선한 암나를 썰어서 소금물에 하룻밤 동안 담가두면 됩니다. 암나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들고 무릎과 발목의 부기가 감소하며 며칠 후에는 걷거나 일어설 때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보고합니다. 암나는 콜라겐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있어 가장 깊고 빠르게 작용하는 과일입니다. 다리가 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 신호로는 뻣뻣함, 부기, 그리고 무릎을 굽힐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콜라겐의 붕괴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부기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8가지 과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일들은 다리와 관절의 유연성과 무통증을 보장하는 기본 구조를 몸이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목록에 있는 각 과일은 실제 참가자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임상 연구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12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아침에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며 걷는 동안 다리가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일들 중 두세 가지만이라도 하루에 먹기 시작한다면
게다가 최고의 과일인 암라를 식단에 추가하면 며칠 만에 내부에서부터 콜라겐을 재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과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만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필요할 것 같은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불필요한 관절 경직과 불편함에서 수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저희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